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손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RC 제9강 애널라이즈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내용은 우리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보시면요,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이 있어요. 네, 그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에 그 2강 탐색적 자료 분석이란이라고 하는 학습 동영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DMARC에서 그 애널라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중복되지만 별도로 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DMARC에서 애널라이즈, 즉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석의 방식이 또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박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요. 수박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산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길 방향이라고 좀 가정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어느 날 농부가 수박밭에 가보니까 이렇게 누런 현상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런 현상이 밭별로 밭 1, 밭 2, 밭 3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밭별로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밭별로 좀 보니까요. 전체의 100개 중에 밭 1에서는 산 쪽이죠. 이쪽은 한 20개 정도 누런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또 밭 2에서는 100개 중에 한 7개 정도, 또 밭 3에서는 100개 중에 1개가 누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발생 비율은 20%, 뭐 7%, 1%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 자체적으로 검정을 이룬다 그러면 밭 3에 비해서 밭 1이 약 한 19% 정도 높다. 또 밭 3에서 밭 1로 갈수록 그 분량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특징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가설이라 그러죠. 아직까지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하는 방식에는 이제 정성적 분석이 있고요. 정량적, 또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수박을 키우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정량적 분석,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설 검증입니다. 또 탐색적 자료 분석에 대응할 경우에는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어떤 그 판세 역할을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 분석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value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p-value에서는 어떠한 이 상황에 맞는 통계적 기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논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구소에서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처음 만드는 제품이고 처음 보는 현상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수학 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그 수식을 모델식을 가져다가 우리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가서 그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 이미 데이터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뭐 그런 과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대상은 이제 정량적 분석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p-value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몇 개 중에 몇 개, 즉 비율끼리의 비율이기 때문에 또 3개 이상의 비율을 비교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테스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카이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p-value가 뭐 0.000이다. 지금은 이제 1%와 20%의 비교니까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보통 유의하다, 의미가 있을 정도로 밭별 분량률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업에 나가서 우리가 과제 발표할 때 가설 검정의 이런 그 결과, 분석적인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요. 발표 내용이나 과제를 리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유의하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사실 분석이라고 좀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목적으로 지금 가설 검정, 애널라이즈 단계를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분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통계적 분석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즉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프로세스에 무엇에 잘못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요. 그 찾아낸 것을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에서 찾아가는 또 이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와 같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현상을 파악하는 정성적 분석이나 정량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이 이후에는요 사실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논할 때요, 향후의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가, 즉 임프루브를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해충의 문제인가? 자, 해충에 대한 그런 개선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또는 뭐 토양의 잘못이 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산 쪽은 토양이 좀 고르고 또 이쪽 길 쪽은 좀 고르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종자가 서로 섞여 있다든가, 그래서 뭐 2년 전의 종자, 1년 전의 종자별 차이가 이런 현상을 유발시킨 것인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설, 즉 개선 대상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내용들은 물론 이것들이 다 또 가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 다시 또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모순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이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분석은 이제 실물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우리말로 치면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유발된 것이 이런 1%와 20%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이유가 뭐냐, 프로세스의 어떤 변동성이 이것을 만들어낸 거냐,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운영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분석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박의 예 같은 경우는 자르는 거죠. 프로세스를 들여다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바로 우리가 또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기록을 하고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추가 분석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문서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 쪼개나가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벌레를 발견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가정된 내용들, 즉 밭의 어떤 토양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종자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날아가겠죠. 제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견의 해충에 대한 그런 논의로 집중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스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현상을 유발시킨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분석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발견된 해충이 뭐냐, 또 얘들의 어떤 그 수명의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단계 한 단계 껍질을 벗겨가면 더욱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다를 거고요. 그 결과에 얻을 수 있는 그 산출물은 임프루브 단계에서 요것만 해,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분석이 가장 잘 된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이 잘 안 되면 두루뭉실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한 임프루브는, 개선 단계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 두루뭉실한 개선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추가적인 또 분석이 I 단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그 분석적 어떤 접근, 이제 분석의 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도가 얼마나 깊으냐. 그래서 심도가 깊지 않은 그런 과제들은 DMWC나 퀵픽스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단순한 과제를 우리가 DMS로 하게 되면 분석적 심도가 우리가 정량적으로 분석 심도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문서 페이지 갖고 우리가 대형 특성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한 장의 분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태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은 DMWC나 퀵픽스 이런 형태에서 논의를 하고요. 자, 애널라이즈, DMAIC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분석적 심도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것이 리더의 역량을 가늠하게 되고요.
또 그와 같은 유형의 과제를 DMARC로 하게 되는 배경이 되겠죠. 네, 일단 과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요. 네, 우리가 잠재 원인 변수라는 것을 매저 단계 끝에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 원인 변수라고 하는 건 스크린 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분석적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스크린드 X 이렇게 또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주기 위한 잠재된 변수가 뭐냐, 이것들을 다 도출하고 그것을 추려내면 스크린드 X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드 X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프로세스 내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랬을 때 이 벌레를 가장 찾기 쉬운 그런 그 가장 근접한 프로세스의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즉 스크린드 X라고 하는 것은 포지셔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들어가기 접점, 요 지역 어느 지점을 포지셔닝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들어가면 찾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또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뭐 초기 단계의 프로세스에서 문제점인데 저 끝 공정에서 문제를 찾아 들어오게 된다, 이렇다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문제를 찾기 위한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는 다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확한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분석하면 그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엔지니어나 연구 개발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X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프로세스를 진입하는 요 포지셔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요 접점 지역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했을 때 그 가설 검정이 유의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프로세스 사실 분석이라고 그랬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은 무한대죠. 네, 어느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비집고 들어가서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야 될 거냐, 이런 그 접근의 경로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접점 부분에서 유의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 무한한 경로 중에 특정한 방향을 찾아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유의하다라고 끝내버리면 결국은 근본을 찾지 못하는 셈이 되니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 있는, 또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제라 그러면, 역량 있는 리더고 또 과제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해당 경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뭡니까? 네, 이후의 과정 자체도 또 무한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정성적 분석이나 정량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들 어떤 것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충분한 또 방향을 또 결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 이 단계에서 보니까 프로세스에서 이 표준이 이게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이런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담당자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도 지적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거 측정 시스템이 좀 이상하네, 요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네, 이와 같이 추가적인 활동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선 방향들이 되는 거죠. 즉실천으로 처리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분석 하나의 변수를, 스크린드 X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이뤄가면서 프로세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퀵픽스들이 될 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규모가 크다 그러면 또 별도의 GB나 이런 형태의 과제로 또 뭐 넘겨줄 수 있겠죠. 이래서 이런 그 자잘한 수풀들, 잡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네, 문제의 핵심에 이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프루브 단계 또는 애널라이즈에서 바로 처리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고요. 인프루브 단계에서 해야 되는 약간의 그 활동성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은 임프루브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가고요. 특히 이제 분석에서 프로세스가 유한하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스크린 덱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후에 이런 것들의 분석을 불필요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변수를 분석을 5개를 결정을 하면 5개를 다 분석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분석해서 이와 같이 해집고 돌아다니면 프로세스의 문제점, 이 근방의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적절해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라이즈에는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다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먼저 분석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애널라이즈를 수행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결론은 바로 이제 개선 방향인데, 하나의 변수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내에서 들어가는 이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굉장한 역량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역량도 있어야 문제의 핵심을 찾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특정한 지점을 포지셔닝해서 거기에서 프로세스와 또 외부와의 접점에서의 분석적 어떤 과정으로 정의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실제 프로세스에서 내가 발견한 데이터의 변동성을 프로세스의 어느 위치에서의 변동성으로 확인하는 이런 그 사실 분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즉실천이라든가 또는 핵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든가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처리돼 가면서 개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강건성이라고 그러죠. 네, 재발 방지성도 마련하면서 또 문제의 근본 원인도 제거되는 실질적인 개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데이터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 분석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직관이 아니라 또는 그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근원을 프로세스 내에서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접근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우리가 과거에 뭐 식스시그마다 또는 뭐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가설 검증을 수행을 할 때요, 상당하게 그 오류를 유발시켰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여태까지 못했고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성을 띠고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요. 이걸 보시는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들께서는 분석적 심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의 확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9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10강에서는 실질적인 그 애널라이즈 단계의 첫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